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늘 그랬듯 오전 6시 정각에 일어나 혼자서 명상을 마친 후였죠.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오랜 집사 김 관리인의 목소리에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앉자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들은 그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빈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일궈낸 그의 인생이 그대로 투영된 풍경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슴에 묘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정 회장은 결국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은 삼남매에게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장남 정태우는 54세 나이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사업 하나 이루지 못한 채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별다른 직책 없이 이사라는 명함만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다녔죠. 태우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언제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은밀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태우의 전화에 정 회장은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걱정할 것 없어. 차남 정민혁은 48살로 몇 번의 사업 실패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항상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죠. 민혁은 전화로 아버지의 건강을 물으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새 사업 계획에 대해 언급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막내 아들 정준호는 42의 나이에 이미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회사 일정을 미루고 아버지 곁을 지키는 모습이 계속되었죠.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정 회장은 준호의 진심 어린 걱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아들 중 가장 늦게 태어난 준호가 어쩌면 가장 자신과 닮았다고 늘 생각했어요.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죠.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김 교수는 정 회장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력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검사죠? 자녀분들의 유전자 샘플을 통해 가족 간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회장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해요.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자신의 몸이 이제야 비로소 나이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일구어온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정 회장은 세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넓은 응접실에 모인 삼형제는 각자 다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우는 여전히 입에 발린 말로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고, 민혁은 자신의 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슬쩍 끼워 넣었죠. 오직 준호만이 조용히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 셋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주렴. 태우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유전자 검사요? 왜 그런 게 필요한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내 심장 상태가 유전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하시더구나. 걱정할 건 그저 확인 차원이니. 다음 날 세 아들은 각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 일과 병간호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태우와 민혁은 이따금 병원에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일주일 후 김 교수는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병원을 찾은 정 회장은 김 교수의 심각한 표정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죠, 교수님? 회장님의 심장 상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이점이라니요? 장남과 차남의 유전 형질은 회장님과 일치하지만 막내 준호 씨의 유전 형질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 회장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결과로는 준호 씨가 회장님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회장의 세계는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단단한 유리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정 회장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한강변을 홀로 걸었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생각이 절로 났어요. 그녀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혹시 그녀도 몰랐던 것일까? 정 회장은 개인적으로 별도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준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용히 채취해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정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준호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그때 자신이 느꼈던 그 벅찬 기쁨까지도. 정말로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질문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정 회장은 회사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출근하는 그를 본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급히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몸 상태가 괜찮으세요? 갑자기 회사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정 회장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얼굴에서 이제는 낯선 모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단지 자신을 걱정하는 아들의 익숙한 그리고 진심 어린 표정뿐이었죠. 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니? 준호는 이상한 질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왜 하세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를 잘 모시렴. 그분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정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는 알고 있었을까?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 회장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평소 절제하던 모습과는 달리 그는 한 잔 두 잔 술을 들이키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장남 태우는 해외로 유학을 떠나 있었고 차남 민혁은 자신의 진로를 찾겠다며 집을 나간 상태였죠. 오직 17살의 어린 준호만이 학교를 마치고 매일 회사로 달려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커피를 타오며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아버지에게 힘을 주던 그 모습이, 그래, 피가 뭐라고, 나한테 진짜 아들이 누구였는지는 이미 다 보여줬잖아. 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는 어느새 깊은 성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일찍 집무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오랜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관리인, 내 세 아들을 모두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김 관리인은 회장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결정이 내려졌음을 직감했어요. 네, 회장님,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정 회장의 저택식당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앉은 정 회장은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우와 민혁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오직 준호만이 평온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태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지. 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물었어요. 만약 내가 병으로 쓰러진다면 너희는 날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야 물론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위임장 하나 써주시면 회사 일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요. 민혁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내겠어요. 물론 큰 것은 힘들겠지만.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정 회장의 수저를 바로잡아 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요.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정 회장은 세 아들의 대답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단이 서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살 때 첫걸음마를 떼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얼굴,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회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 호기심 가득한 눈빛까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담긴 가족의 추억들. 준호가 15살 때 정 회장의 생일을 위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깜짝 파티를 열어준 날, 정 회장이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함께한 날,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준호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더니 정 회장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 회장은 유언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에게는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상속만 남기고 준호에게 회사 지분 대부분과 운영 전권을 위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나를 아버지로 만든 진정한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유언장을 봉인한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의 재극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준호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일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준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모든 진실을 말한다면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다. 그냥 오늘 좀 같이 식사나 하자고.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활짝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하네요. 그 순간 정 회장은 결심했어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준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아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 회장의 건강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세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우는 의사들에게 집요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고 민혁은 병원비와 보험 문제를 먼저 챙겼어요.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의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준호 씨, 좀 쉬다 오세요. 제가 있을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저를 찾으실 테니까요. 그의 말대로 다음 날 아침 의식을 회복한 정 회장은 가장 먼저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사람만 남게 되자 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내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최근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 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상처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 회장은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1살 때였죠.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어렸을 때 입양하셨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대요. 정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준호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계속 내 아들로 지냈단 말이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셨으니까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그 사랑이 전부였어요. 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준호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그 말에 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병실 밖에서는 태우와 민혁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 문제에 대해 은밀히 상의하고 있었어요. 회사 지분이 어떻게 나뉠 것 같아 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장남인 형이 가장 많이 받겠지. 나도 좀 기대하고 있어. 그들은 준호가 병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붉어진 것을 본 태우가 물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지셨어. 이제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대. 민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 그럼 우리도 각자 해볼까? 준호가 있으니 걱정 없을 것 같고. 두 형이 떠나고 준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이제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가끔 정 회장이 눈을 뜨면 물을 떠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다시 편안히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자는 아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에게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 회장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앞으로 무리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어요. 정 회장은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준호와의 대화 이후 그의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어요. 김 관리인, 오늘 오후에 변호사를 불러주게. 정 회장은 아침 식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김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회장님, 새 아드님께도 연락드릴까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변호사만 오면 돼. 그날 오후 정 회장의 오랜 법률 자문 박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새 아들을 회사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위엄이 넘쳤어요. 회의실에 도착한 삼형제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내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회사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태우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지신 건 아니죠? 아니다. 오히려 많이 좋아졌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단다. 이제는 내가 직접 회사를 이끌기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회사 경영권을 넘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어떻게 넘길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우와 민혁은 서로를 흘끔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정태우, 너에게는 해외 사업부를 맡기겠다. 내 인맥과 외국어 실력을 살려 회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태우는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권한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혁, 너는 연구개발 부서를 맡아라.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내 창의성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민혁도 예상보다 적은 권한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정준호, 너에게는 회사의 전체 경영을 맡기겠다. 대표이사직과 내 지분의 대부분을 내게 상속하겠다. 태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정 회장은 태우의 말을 손짓으로 끊었어요. 이것은 내 결정이다. 회사를 누가 가장 잘 이끌 수 있을지 오랜 시간 지켜봤다. 준호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혁도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열심히 일했다고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태우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 이익에 기여한 적이 없다. 민혁은 항상 자신의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지. 오직 준호만이 묵묵히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 태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란 무엇이냐? 단지 같은 피가 흐른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아들은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그 말에 태우와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부터 준호가 회사를 이끌 것이다. 너희 둘도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경영 결정이다. 정 회장은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태우와 민혁은 곧장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만이 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형들이. 정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은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하여 내린 결정이야. 앞으로 형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이해할 거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 삶에 남은 시간은 너희와 함께하는 데 쓰고 싶구나. 특히 내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준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해드릴게요. 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고맙 아들아. 그 말에 준호는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친자가 아님에도 아들이라 불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 회장의 결정 이후 태우와 민혁은 눈에 띄게 회사에 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최소한으로만 수행했고 준호와의 대화도 필요한 업무 이야기로만 제한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그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새로운 책임감으로 회사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아버지가 쌓아온 경영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정 회장은 종종 회사를 방문하여 준호의 경영을 지켜보았고 그의 성장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 회장은 태우와 민혁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그날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너희를 부른 이유는 정 회장이 두 아들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결정에 대한 너희의 진짜 생각을 듣고 싶어서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장남인데 회사의 중요한 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어요. 민혁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 부서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영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잖아요.
정 회장은 조용히 그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희는 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그 말에 태우와 민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태우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준호는 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너희 어머니가 준호를 입양했던 것 같다. 민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회사를 준호에게 맡기신 겁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족이란 무엇이냐? 단지 같은 피가 흐른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플 때,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항상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던 사람은 준호였다.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태우와 민혁은 침묵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와 회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진정한 아들은 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준호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내 진정한 아들이었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준호는 그것을 몸소 보여줬다. 민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늦지 않았다. 정 회장이 다가와 두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라도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법을 배워라. 준호도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에게 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거라. 태우와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는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준호는 태우와 민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 형이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진짜 형 노릇 제대로 할게. 민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울게.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준호는 형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들. 세 형제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형들을 만났다면서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구나.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이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 회장의 건강은 안정을 찾았고 회사는 준호의 리더십 아래 더욱 발전했어요. 태우와 민혁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회사와 가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어요. 정 회장의 77번째 생일을 맞아 세 아들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 회장은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 회장이 축하 인사를 시작했어요. 지난 1년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정 회장은 세 아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나의 세 아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우, 민혁, 그리고 준호.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축복이란다.
세 형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특히 준호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파티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준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태우와 민혁도 이미 와 있었어요. 너희 셋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정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내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문서를 정리했다.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고. 태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건강이 다시 나빠지신 건 아니죠?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요즘 몸 상태가 꽤 좋아졌다. 하지만 내 나이에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내 최종 유언장이 있다. 회사 지분은 준호에게 60%, 너희 둘에게 각각 20%씩 상속하기로 했다. 태우와 민혁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지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다.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가족 사진 앨범과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희 어머니가 남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이것을 주며 아이들이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할 때 전해주라고 했지. 세 형제는 숨을 죽이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본 적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준호를 처음 안았을 때의 모습, 세 형제가 함께 놀던 모습, 가족 여행의 순간들까지. 모든 사진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봉인된 편지 3통이 있었어요. 각각 태우, 민혁,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어머니가 너희 각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정 회장이 말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읽어보거라. 세 형제는 각자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말.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회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게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그는 작은 보석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열자 오래된 금목걸이가 나왔어요. 이것은 너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란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어머니,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지. 그녀는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키워달라는 것이었어. 그리고 내가 20살이 되면 진실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쥐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제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너는 그녀의 눈빛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항상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태우와 민혁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준호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아두렴. 정 회장이 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아들이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추억과 사랑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날 밤 준호는 홀로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읽어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준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내가 우리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항상 내 아들이었단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이었어. 내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너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 그는 내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까 봐 항상 두려워했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언젠가 그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걸.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내 곁에는 항상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들의 곁을 지켜준다면 그들도 반드시 내 곁을 지켜줄 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비로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세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의 감정적인 밤이 지나고 그들은 이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정 회장이 문득 물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다 같이 나들이라도 갈까? 태우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가족 나들이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 참석하겠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아버지? 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너희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갔던 남산에 가보고 싶구나. 그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은 참 아름다웠지.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천천히 남산을 올랐어요. 정 회장은 가끔 숨을 고르며 쉬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그들은 서울 도심의 넓은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정 회장이 만든 회사의 높은 빌딩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것 봐라. 정 회장이 빌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일생을 바쳐 만든 것이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었구나. 세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세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우리 가족이지.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우와 민혁도 깊은 감동에 젖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네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정 회장이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감사드릴 일이죠. 아버지가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들 뒤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따스하고 찬란하게. 이제 정 회장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회사도 돈도 아닌 이렇게 함께 만들어온 사랑과 추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들은 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누구의 아들인가? 정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구나. 답은 바로 이곳, 그들 모두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유대 속에.